여랑야랑 오늘은 정치부 최선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는요. 네, 노태우 전 대통령 국가장 연결식장인데요. 여기에 오랜만에 울려 퍼진 노래가 있었어요. 네, 이 노래 들으면 아직도 가슴 뭉클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예. 손에 손잡고 벽을 넘어서 우리 사는 세상 더욱 살기 좋도록. 네, 88 서울 올림픽 주제가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연결식이 올림픽공원에서 열린 것도 이제 노 전 대통령과 인연이 깊죠. 네, 88 서울 올림픽 개최는 노 전 대통령이 재임 중 이룬 성과 중에 하나로 꼽히는데요. 올림픽 공원이 연결식 장소로 정해진 이유기도 합니다. 노 전 대통령은 전두환 정부 당시 정무 제2장관으로 올림픽을 유치하는 데 애를 썼던 인물입니다. 사무실을 내 무덤으로 만들어달라고 하시던 그 절기의 기회에 열리게 되고 이를 기념하기 위해 건립된 평화의 광장에서 그러니까 국가장 연결식 장소를 결정할 때 생전에 어떤 공적을 세웠는지 이걸 감안하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6년 전인데요. 김영삼 전 대통령의 경우 국가장이 고인의 의회주의자였던 점을 고려해서 국회에서 진행됐었습니다. 당시 연결식에는 7천여 명이 참석해 50여 명만 조촐하게 참석한 오늘과 대조가 됐는데요. 네. 코로나19 상황이 감안되긴 했지만 고인의 공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점도 감안된 것이란 해석도 나옵니다. 아무래도 그런 논란 때문에 이제 안장지도 현충원이 아니라 파주 지역으로 임시긴 하지만 정해졌는데요. 네, 국립묘지법에 따르면 12.12 군사 반란과 내란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노 전 대통령은 현충원 안장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게 정부 설명인데요. 유가족들도 국립묘지 안장을 고집하지 않고 고인의 평화통일 의지를 담아 파주 통일동산에 안장하기로 결정하면서 갈등 소지를 없앤 측면도 있습니다. 또 파주는 고인의 성씨인 교화 노 씨의 선산이 있고 생전에 사단장을 맡았던 육군 구사단 관할이기도 합니다. 예, 노 전 대통령의 마지막 길, 그 장소의 의미를 짚어봤습니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자, 이재명의 뒤집기, 뭘 뒤집었나 봤더니 로봇을 뒤집었습니다. 네, 이 후보가 한 로봇 산업 대전에서 사족 보행 로봇을 지켜보다가 이런 장면이 나왔습니다. 네. 한번 뭐 건물링 같은 거 한번 망가지는 거 아니야? 되더라도 스스로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날 겁니다. 네, 일어나서 다행이긴 합니다. 관계자가 이제 넘어져도 끄떡없다고 하니까 일부러 좀 과격하게 시연을 해봤다고 하는데 난데없이 다른 장면하고 비교가 됐어요. 네, 2년 전 문재인 대통령이 로봇 행사에 참석할 당시인데요. 온라인에서는 아기처럼 다루는 문 대통령과 비교된다는 등 이 후보와 문 대통령을 비교하는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예, 뭐 해프닝이긴 하지만 이재명 후보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랑 어떤 관계를 설정할 것인가 이걸 로봇 뒤집기에 빗대서 여러 관측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 후보가 이제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를 해서 뒤집기를 할 수 있을까 이것도 궁금한데요. 네, 우선 뒤집기의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야권 정권 교체 여론이 여당 정권 재창출 응답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기 때문인데요. 그래서인지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는 선긋기를 시작했습니다. 이 아파트가 왜 이리 비싼 거예요, 도대체? 아파트가 왜 이리 비싸냐고. 부동산 정책이 성공적이지 못했다는 것은 뭐 현 정부도 이미 인정하고 있는 것이고. 네, 저렇게 말하지만 민주당 후보인 만큼 칼로 무 자르듯이 선을 그을 수는 없을 텐데요. 그렇습니다. 이 후보로서는 원팀 구성을 위해 친문의 지지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또 문 대통령의 지지율도 낮은 게 아니라 고민이 되는 겁니다. 민주당 지도부도 이재명 정권 교체론을 꺼내들었다가 친문 지지자들로부터 공격을 받기도 했는데요. 차별화가 기본 전략이지만 친문 행보도 해야 되고 두 마리 토끼가 아직은 잡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